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엊그저께 새누리당 광주 서구 을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호남 새누리당 후보. 매우 드문 존재죠. 현지에서는 저를 천연 기념물이라고도 합니다. 2004년도 17대 총선 때 저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서 720표, 0.65%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대 비례대표로 마침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26년, 초등학교 때 합동 유세를 보고 국회의원 꿈을 꾼 지 약 40여 년 걸렸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많은 국정을 다루는 중에도 특히 호남 예산 챙기기와 호남 정서 대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이 누락되어서 난감해하다가도 제 노력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걸 통보했을 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기쁨과 환희를 느낍니다. 바로 그런 일을 잘 해보려고 드물지만 4년 연속 예결위원, 2번의 개수조정위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저는 호남에서 공무원들이 저를 찾아오면 진지하게 귀 기울여서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중앙부처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에게 차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간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 정보를 파악해서 알려줬습니다. 지역에서 온 공무원들이 돌아간 뒤에도 우리 보좌관들이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을 해서 그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의원회관의 제 사무실은 호남 공무원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휴게소, 연락소라고 불리웠습니다. 저는 수시로 호남 지역 구석구석의 사업 현장을 달려가서 직접 확인하고 또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할 강력한 논리와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총선 출마 지역을 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여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주와 전남, 전북 문제를 챙기는 제가 혹 내가 출마하려고 하는 특정 지역구를 발표하고 나면 그 지역구에만 관심을 쏟을까? 제 자신이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에 무던히도 인색한 광주 현지 언론들이 제 이름 앞에는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줬습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에서 저 이정현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원과 또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각 정당과 각 후보가 선거철만 되면 앞다퉈서 내놓는 어떤 정강정책이라든가 그 어떤 공약도 사실상 진정성 있는 대국민 헌신을 따를 수는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혹은 각 정당의 중앙당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지역을 찾아가서 민원을 듣고 국민의 애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게 되면 아무리 불모지일지라도 유권자들이 감동하고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주는 말입니다. 85년도에
고기남 이영일 두 분이 2명 뽑을 당시에 2등으로 당선된 이래 24년 동안 일당 지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 30명 중에 30명 전원이 같은 당이거나 그 당과 연합한 세력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일당 독점, 일당 독주는 호남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호남의 민주화의 목표도 아닙니다. 호남의 정치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시대적 요청입니다. 29대 1이 됐든 28대 2가 됐든 여야가 공존을 해야 서로 협력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는 것입니다. 경쟁 없는 정치 절대 지역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정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없게 되면 정치는 반드시 오만합니다. 정치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지역민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또 야당 의원만 있고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없는 정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내에서 2012년, 2017년 호남 출신 대선 유력 주자 있습니까? 빈곤합니다. 지난번 경선했던 6명 최고위원 중에 광주와 전북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선출 최고위원 6명 중에 호남 출신은 4등으로 당선된 박지원 최고위원 한 명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랫동안 공천장 넣으면 당선증 나오는 자판기 선거에 필연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호남 정치의 경쟁이 회복되는 선거 결과 전원이 야당인 호남 국회의원 중에 여당 의원 한두 명 나와서 실핏줄 같은 소통 통로 하나 마련하는 것,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일 아닌가요? 영남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도지사 나왔습니다. 현재도 민노당 국회의원이 셋,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씩이나 부산, 경남, 울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지역과 보조를 맞춰서 지역 분할 구도를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국민이 화합하고 그래야만이 사회가 통합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가 에너지가 결집이 돼서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현장을 가봅니다. 지방경제, 골목경제, 동네경제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게마다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를 지키던 주인이 졸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색을 했다가도 손님이 아니라 선거운동하러 온 줄 알고는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가게는 문만 열어놓고 주인이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건을 들여놓기도 겁나고 비싼 가게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야채와 과일, 이런 생필품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여전히 손님이 차고 넘칩니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있는 지방에 있는 대형마트,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네 가게들은 저녁에 일찍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들어가는 바람에 동네 골목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실업입니다. 지방대 취업문은 바늘구멍, 정말 바늘구멍입니다. 가장 많은 부탁과 요청이 일자리 만들어달라, 좀 취직 좀 시켜달라. 특히 지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시설은 좁고 낡고 또 그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그런 마당에
시민 각자가 체력을 단련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그런 시설 확충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제, 실제 현장에 접해보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현지 사정이 너무 괴리가 큽니다. 특히 자격증을 따고 대학을 졸업한 이 교사들의 처우는 인권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정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봉급을 보고 저는 너무 민망했습니다. 평소에도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은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날마다 접한 서민들의 고단한 삶, 지금 보통 어려운 지경이 아닙니다. 현장 정치, 생활 정치를 우리 정치권이 강화해야 할 절실함과 절제함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의 이전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이 지난 4년을 회고합니다. 53.7%의 정당 지지도, 530만 표의 대선 압승, 그리고 4년 뒤에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통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살려놓은 당인데 도대체 이 꼴이 되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정권 창출은 우리가 했는데, 정권 창출의 모태는 우리인데 집권당의 자긍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수당이 우리인데 권력 분립의 한 축인 이 국회의 다수당으로서의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정권을 부여받은 빚진 부채감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선거는 없었고 현재의 권력을 즐기는데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통렬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쇄신을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공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밀실, 낙하산, 자기 사람 심기 공천을 계속됐습니다. 당대표, 원내부대표를 포함해서 당직 선출이나 당직 인선 하나도 항상 사전에 내락된 소문이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가져온 법안이든 예산안이든 우리 당은 국민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데만 열을 냈었습니다. 변종 편파 인사와 선거 빚갚기 인사가 거듭되고 온 국민들이 이것을 그렇게도 여러 차례 우려하고 지적을 해도 우리 당은 이것을 제동 걸지 않고 오히려 편승했습니다. 힘 자랑은 곳곳에서 계속되었고 당 내외 약자들은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국민들의 현장 의견 듣기에 우리 게을렀습니다. 현장에 달려가지도 않았고 모두가 방한퉁수 노릇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책은 항상 국민들이 아픔을 다 겪은 뒤에 뒷북쳤습니다. 법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야쪽은 당하고 여쪽은 늘 관대한다는 비판이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딱 한 가지. 국민이 안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우리 안중에 없는 정치, 지난 4년 동안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해왔었던 정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강 정책을 시대 변화에 맞게 확 뜯어 고쳤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공천을 통해서 다음은 사람도 확 바꿀 것입니다. 국민들과 가장 친한 사람,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들로 바꿀 것입니다. 엘리트가 아닙니다.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구성된 지 단 2달 만에 새누리당은 지키는 보수에서 고치는 보수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라는 가치를 흔들 정도로 혁명적인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 의식 수준과 시대 변화에 맞게 정체성이 변화되는 대변혁을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지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키를 담느냐에 따라서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망망대해를 질주해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를 잘 극복해 왔었던 그런 경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새누리호의 키를 잡았습니다. 국정 경험이 40년이 넘는 노련한 선장이 새누리호의 항해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몸에 피처럼 흐르는 중심 잡힌 리더가 혼신을 다해서 배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복지는 퍼주기 복지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복지는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서 연합과 연대를 거듭하면서 조변 섞게 하는 줏대 없는 그런 민주당, 진보당 짬뽕식 복지가 아닙니다.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일선에서 낭비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없이 제대로 복지기금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주는 복지가 아니라 예방적이고 자활자립할 수 있는 복지로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가장 맞는 준비된 복지를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도로와 항만, 그런 철도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과거 개발도상국식 국정 운영이 아니라 원칙과 정도, 법치, 신뢰, 시스템을 중시해서 국정 전반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명실상부한 선진 강국을 만들어가는 비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충실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분야 그리고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돈을 물쓰듯이 쓰는 미래형 국가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금감원, 공정위 등 사정기관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 법치가 확립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법치 확립에 있어서 예외가 없음을 수차례 직접 보여준 바 있습니다. 원칙과 정도, 법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국민 통합과 화합은 그렇게 되게 된다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당 대표 시절부터 탕평 인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위원장 주변에는 지금 호남 출신 인사들이 요소의 최고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청와대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던 31명의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지시를 받은 자에 의해서 어머니를 잃었지만 자신이 북한에 직접 가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한 분입니다. 굳건한 안보 체제의 확립은 물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가장 최우선 국정 목표와 방향은 역시 일자리 확보입니다.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가 바로 일자리 확보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고용 확대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에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신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지도자가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을 새로운 각오로 섬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